140페이지의 삼각함수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처음으로 삼각함수 단원을 시작할 건데요. 140페이지에서 142페이지까지 보면 우리가 삼각함수를 어떻게 만들게 됐고 어떻게 사용할 거고 어떻게 배워야 되는지 이런 내용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한번 읽어 보시고요. 자, 삼각함수를 배우기 전에 그 기본 과정으로 우리가 그동안 알고 있던 각에 대한 내용이 조금 그 각을 새롭게 정의를 해야 돼서 우리가 그 각을 새롭게 정의하는 방법부터 배워보겠습니다. 143페이지에 보시면 자, 일반각과 호도법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자, 이 내용을 이번 단원에서 배울 내용들을 쭉 보시면 자, 일반각이 뭐냐? 첫 번째 일반각은 각 XOP는 고정되어 있는 반직선 OX의 위치에서 반직선 OP가 점 O를 중심으로 회전하여 만든 도형으로 회전한 양을 각 XOP의 크기로 정한다 이렇게 돼 있죠. 자, 이게 뭐냐면 우리가 초등학교, 중학교 때 각을 정의할 때 어떻게 했냐면 한 점에서 시작하는 두 반직선으로 이루어진 도형, 이 도형을 우리가 각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각. 자, 그런데 여기서는 조금 이제 다르게 얘기하고 있죠. 밑에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해줄게요. 그냥 한번 쭉 읽어볼게. 자, 이때 방직선 OX를 시초선이라고 하고 반직선 OP를 동경이라고 한다. 이제 용어들 배워본 거고. 시초선 OX와 동경 OP가 나타내는 한각을 알파도라고 할 때 각 XOP의 크기는 360도 곱하기 n 플러스 알파다 이렇게 하고, 우리가 이 동경을 일반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일단 일반각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일반각, 호도법, 그 다음에 부채꼴의 호의 길이랑 넓이, 오늘 이렇게 세 가지를 배울 건데요. 어떤 게 제일 중요하냐면 여기 이제 호도법이 제일 중요합니다. 호도법. 알겠죠? 물론 다 중요하죠. 근데 이제 앞으로 사각함수를 배울 때 이어지는 내용에서는 이 호도법이 가장 중요하고요. 자, 일반각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던 각은 두 반직선이 벌어진 정도를 나타낸 도형. 아까 얘기했죠, 그죠? 한 점에서 시작하는 두 반직선이 이루어진 이 도형을 우리가 각이다 이렇게 얘기했던 건데, 이 각의 크기라는 건 이게 벌어진 정도, 이게 각의 크기였고, 이걸 우리가 줄여서 각도다 이렇게 불렀던 겁니다. 각도, 그렇죠? 벌어진 정도인데 이 크기를 우리가 보통 0도에서 360도까지만 생각했죠. 360도까지. 한 바퀴 돌아봐야 360도가 최고니까, 그죠? 자, 그런데 고등학교 과정에서는 벌어진 정도가 아니라 회전량, 자, 중요합니다. 회전량을 각으로 정의하기 때문에 360도가 넘는 각도 생각할 수가 있어요. 우선 회전량으로 각을 정의할 때 필요한 게 이제 시초선과 동경이라는 건데, 아까 얘기했듯이 각이라는 건 두 개의 반직선으로 이루어진 도형이잖아요. 그때 이 반직선은 움직이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거야. 요 가로로 가는 걸. 그러면 얘가 시초선이 되는 겁니다. 자, 시초선은 뭐다? 움직이지 않는 반직선. 그러니까 회전하지 않는 반직선, 가만히 있는 거 기준이 되는 반직선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고요. 자, 그러면 그때 얘는 가만히 있으니까 얘가 돌 거잖아. 이 돌아가는 얘를 동경이라고 부릅니다. 동경. 얘는 회전하는 반직선 이렇게 되거든요. 회전하는 반직선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그 한 점에서 시작하는 두 반직선이 있는데, 그때 하나의 반직선은 가만히 있고요. 다른 하나가 요 점을 중심으로 이렇게 회전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이렇게 뱅글뱅글 돈다. 그래서 한 바퀴만 도는 게 아니라 두 바퀴, 세 바퀴도 돌 수 있기 때문에 그 각의 크기가 360도보다 클 수도 있다. 그리고 마이너스 각도도 가능해집니다. 이제 자, 계속 볼게요. 자, 그래서 오른쪽 그림과 같이 평면 위에 두 반직선 OX랑 OP에 대해서 각 XOP가 가정될 때 각
XOP의 크기는 고정되어 있는 반직선 OX, 그렇죠? 움직이지 않는다는 거야. 얘는 움직이지 않는 얘를 뭐라고 부르겠다? 우리가 이제 시초선이다 이렇게 부를 거고요. 그리고 지금 OP가 O를 중심으로 회전했을 때 지금 얘를 중심으로 이렇게 회전한 거야. 회전했을 때 이 움직이는 반직선을 동경이라고 부르겠다 이거지, 그렇지? 동경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반직선 OX를 각 XOP의 시초선, 이거 움직이지 않는 거고, 각 OP를 각 XOP의 동경, 그렇죠? 얘는 움직이는 거를 반직선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시초선이란 말은 처음으로 시작하는 선이고, 동경이란 말은 움직이는 선 말 그대로죠. 그래서 동경 OP가 시초선 OX를 기준으로 회전할 때 시계 바늘이 도는 방향의 반대 방향이면 양의 방향. 그래서 이제 각도도 플러스 각이랑 마이너스 각이 생깁니다. 자, 이렇게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면 플러스 각도가 되는 거고요. 자, 시계 방향으로 돌면 이게 마이너스 각도가 됩니다. 마이너스 각도. 동경이. 자, 그래서 각의 크기는 양의 크기로 회전하면 플러스, 음의 크기로 회전하면 마이너스를 붙이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양의 방향으로 40도만큼 회전했다는 건 회전한 각의 크기는 플러스 40이고요. 음의 방향으로 320도만큼 회전했다는 건 마이너스 320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그렇죠? 우리가 플러스를 숫자에서 생략하듯이 이렇게 앞에 플러스는 생략이 돼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없으면 플러스가 있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고요. 자, 시초선 OX는 고정되어 있고 각의 크기가 주어지면 동경의 위치는 하나로 결정이 되죠. 그런데 동경의 위치가 주어져 있으면 그것이 각의 크기를 동경이 얼마나 회전했는지는 알 수가 없거든. 자, 우리가 30도 하면 예를 들어서 30도라고 하면 이 시초선에서 요만큼만 움직였을 수 있죠. 30도. 자, 그런데 똑같은 30도인데 얘가 한 바퀴 돌아서 30도 이렇게 될 수도 있거든. 그럼 얘는 390도 이렇게 되겠지, 그렇지? 그뿐만 아니라 이 30도를 반대 방향으로 갔을 수도 있죠. 이렇게 회전했을 수도 있잖아, 그렇지? 그럼 얘는 마이너스 330도 이렇게 되거든요. 한 바퀴가 아니라 두 바퀴 돌았을 수도 있잖아, 그렇지? 두 바퀴 뒤로 돌아서 뒤로 두 바퀴 돌아서 갔다라고 하면 얘는 마이너스 690도 이렇게 되거든요, 그렇지? 자, 그래서 똑같은 동경이라도 근데 이게 몇 바퀴 회전해서 여기 온지, 그러니까 양의 방향으로 돌았는지 아니면 음의 방향으로 돌았는지 또 알 수가 없고요. 그 다음에 몇 바퀴 돌았는지도 알 수가 없지, 그지? 우리가 그냥 그 각만 보고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30도를 표현할 때 중학교 때까지 그냥 30도 이렇게 하면 됐지만 이게 동경 OP가 한 바퀴를 더 회전했을 수도 있고 음의 방향으로 회전했을 수도 있고 뭐 두 바퀴 세 바퀴 돌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표현을 하게 되기 때문에 얘를 일반화시키면 어떻게 된다? 우리가 이렇게 쓰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각은 어떻게 써야 된다? 360도 곱하기 n 더하기 30도 이렇게 써야 돼. 그리고 n은 자연수죠. 여기서 n은 정수죠, 정수. 얘는 정수. 이렇게 써야 이게 우리가 이 각을 정확하게 표현을 한 겁니다. 이렇게 30도 이렇게 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앞으로. 그렇죠? 자, 이렇게 썼을 때 만약에 한 바퀴 양의 방향으로 한 바퀴 돌아서 갔다 그럼 n이 1인 거고요. n이 1이면 그래서 390도가 나오겠지, 그렇지? 두 바퀴 돌았으면 2 해서 뭐 720, 그러니까 750도 이렇게 되겠지, 그죠? 그다음에 반대 방향으로 돌았다, n이 0이면 진짜 30도고 n이 마이너스 1이면 마이너스 330도. 마이너스 1이라는 건 뒤로 한 바퀴 돌았다는 거지, 그렇지? 그렇죠? 시계 방향으로 한 바퀴 돌았다는 얘기고 n이 2면 시계 방향으로 두 바퀴 돌았다는 얘기죠.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각을 표현할 때는 어떻게 나타낸다? 30도, 40도 이렇게 쓰지 않는다는 겁니다. 알겠죠? 앞에다가 뭘 쓴다? 그냥 뭐 공식처럼 생각해도 돼요. 360 곱하기 n. 이 몇 바퀴 돌아서 여기까지 왔다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 거야. 그리고 옆에 n은 정수, 이거 반드시 써주셔야 됩니다. 됐죠?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동경의 위치를 나타낼 수 있는데 이 동경을 나타내는 방법을 우리가 일반각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이거 외우셔야 돼요. 자, 시초선 일반각이 뭐라고? 시초선 OX와 동경 OP가 나타내는 한 각의 크기를 알파라고 할 때
360도 곱하기 n 플러스 알파 요게 그리고 n은 정수 이렇게 쓰는 것이 우리가 이 알파라는 각을 일반각으로 표현한 겁니다. 알겠죠? 이렇게 표현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애플리케이션 한번 같이 풀어볼게요. 자, 그림에서 시초선이 반직선 OX일 때, 자, 이게 시초선입니다. OX일 때 동경 OP가 나타내는 각의 크기를 360도 곱하기 n 플러스 알파꼴로 나타내라 이렇게 돼 있죠. 저기 40도라고 돼 있지, 그렇지? 그럼 여기서 이 알파 자리에다 40을 넣으면 되는 거예요. 자, 얘가 몇 바퀴 돌아서 여기 40도에 와 있는지 알 수 없지. 그래서 1번은 어떻게 된다? 360도 곱하기 m 더하기 40도 이렇게 쓰시면 되는 겁니다. 자, 이게 지금 1번 각을 일반각으로 표현한 거예요. 괜찮죠? 자, 2번도 볼게. 자, 이제 얘가 시초선이야. 그럼 회전량은 요거예요. 근데 여기 45도라고 이런 거 속으면 안 돼. 자, 직선이 이루는 각은 180이니까, 그쵸? 자, 이거는 180도였을 거잖아요. 그럼 180도에서 여기 45도를 빼면, 자, 여기는 몇 도다? 135도 이렇게 되지, 그치? 자, 그럼 얘가 135도다 이렇게 쓰는 게 아니라 요 135도를 요 알파 자리에다가 넣어서 써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이번에 일반각은 360도 곱하기 n 더하기 135도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물론 여기 옆에다가 n은 정수 꼭 써주셔야 돼요. 꼭 써주셔야 됩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그리고 여기 보면 알파가 0도랑 100도 사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여기 요 알파 자리에다가 음수를 넣거나 360보다 큰 걸 넣으시면 안 돼요. 일반적으로. 그렇죠? 자, 얘는 어떻게 돼? 그러니까 이게 마이너스 100도가 아니라 이렇게 돼. 이렇게. 자, 이게 한 바퀴 돌면 360도인데 여기가 여기까지가 100도니까 여기는 몇 도야? 260도겠죠. 그렇죠? 260도. 그럼 얘는 어떻게 쓴다? 360 곱하기 n 더하기 260도 이렇게 얘는 정수 이렇게 쓰시면 되는 겁니다. 어렵지 않죠? 자, 여기 그러니까 무슨 얘기야? 시초선에서 이 동경으로 이렇게 양의 방향으로 몇 도 움직였는지 요걸 찾아가지고 요걸 요 알파 자리에 집어넣고 이렇게 한 다음에 n은 정수 이렇게 쓰시면 된다 그 얘기입니다. 좀 어색할 수 있지만 이제 그 초등학교 중학교 때랑 각의 개념이 다르기 때문에 이해해 주시고 이제 조금 사용하다 보면 금방 익숙해집니다. 알겠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일반각 표현하는 걸 배웠는데요. 일반각 표현하는 걸 배웠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삼각 함수를 배운다는 건 좌표 평면에서 우리가 각을 사용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 각도를 좌표 평면 위에 올려놓고 생각을 해보자 이겁니다. 그래서 일반각의 꼭지점을 좌표 평면의 원점 O에다 놔요. 여기다가 놓고, 자, 시초선을 x축으로 합니다. x축의 양의 방향. 자, 요거를 시초선이라고 해. 시초선. 자, 그럼 얘는 안 움직이니까, 자, 그때 여기 동경이 여기 있죠, 그렇죠? 이 동경이 이렇게 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럼 동경이 1사분면에 있을 수도 있고 2사분면에 있을 수도 있고 3사분면에 있을 수도 있고 4사분면에 있을 수도 있죠. 자, 그러면 동경이 1사분면에 있다는 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잘 봐. 자, 시초선이 여기 있으면 여기는 지금 만약에 동경이 여기 있으면 0도죠. 그렇죠? 동경이 여기 있으면 0도일 거야. 동경이 여기 있으면 90도겠지. 그치? 자, 이거 그냥 이해하셔야 돼요. 막 외우시면 안 됩니다. 무작정. 자, 여기 동경이 여기로 오면 180도겠죠. 동경이 여기로 오면 270도일 겁니다. 자, 그러면 요 1사분면에 있다는 건 동경이 0도랑 90도 사이인 거니까. 근데 이걸 어떻게 돼? 요걸 세타라고 하는데 세타가 0도랑 90도 사이다. 이렇게 하면 제 1사분면에 있는 각이냐? 이건 아닙니다. 동경 1사분면에 있는 거냐? 이거 회전해서 올 수도 있는 거잖아. 그래서 양쪽에 이 두 각도를 뭘로 써? 일반각으로 써야 되는 거야. 그래서 얘를 어떻게 써야 돼? 이렇게 360도 곱하기 n 더하기 0도부터 360도 곱하기 n 더하기 90까지 이렇게. 자, 이 범위 안에 들어가면 뭐다? 걔는 1사분면에 있는 각이다. 이렇게 되는 거고. 자, 2사분면은 90도랑 180도 사이죠. 그치? 그래서 360도 곱하기 n 더하기 90도에서 360도 곱하기 n 더하기 180까지 이렇게. 이해되죠?
그래서 이 각도들을 일반 각으로 표현을 해가지고 여기랑 여기 사이, 여기랑 여기 사이 이렇게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면 몇 사분면 각인지 알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괜찮지? 이 범위 안에 들어가면 되는 거니까. 그럼 일반각으로 표현했을 때, 그러니까 결국 무슨 얘기예요? 일반각으로 표현했을 때, 이렇게 표현했을 때 여기가 0이랑 90도 사이면 1사분면, 1사분면의 각, 90도랑 180도 사이면 2사분면의 각, 180도랑 270도 사이면 3사분면의 각, 270도랑 360도면 4사분면의 각이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애플리케이션 51번에 다음 각은 제 몇 사분면의 각인지 말해보자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럼 얘를 어떻게 돼? 1450도를 360도로 나눠요. 자, 그럼 0 하나씩 빼고 3, 4 4할까? 6, 4, 24 그쵸? 32, 144 그러면 10 이렇게 남겠네. 그쵸? 요 0 하나 뺐지만 이거 지금 10도 남는 거지, 그치? 그래서 얘는 어떻게 쓸 수 있어? 일반각으로 쓰면 360도 곱하기 4 더하기 10도 이렇게 되는 거지, 그치? 그쵸? 자, 그럼 이쪽은 어차피 그냥 4바퀴 돌았다는 거니까 별로 의미는 이렇게 의미는 없고요. 자, 그럼 10도는 어떻게 돼? 여기 들어가자, 여기 0도랑 90도 사이. 그래서 1번 각은 어디 있는 거다? 제 1사분면의 각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알겠죠? 이렇게 제 1사분면의 각이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그 나눗셈을 이용해서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앞에 이거 제자 꼭 붙이셔야 돼요. 알겠죠? 자, 2번도 한번 해볼게요. 2번. 자, 이번에는 마이너스 920도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럼 920도를 360으로 나눕니다. 자, 이건 하나 빼고 이하면 7, 24 뭐라는 거야? 6, 22 12, 6, 1은 6 3, 2, 6 그럼 7 이렇게 되니까 20 남는 거죠. 그러면 얘는 어떻게 돼? 이게 그 360도에서 왼쪽으로 두 바퀴 돈 다음에, 그쵸? 근데 이거 조금 헷갈리겠다, 그죠? 그러면 얘는 어떻게 써야 되냐면 360도 곱하기 이제 그냥 이게 2니까 그럼 이게 음수니까 마이너스 두 바퀴 돌고 이게 마이너스 200이 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근데 여기 음수면 안 된다 그랬잖아, 그쵸?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게 두 바퀴가 아니라 세 바퀴로 돌립니다. 마이너스 3 하면 여기다가 360을 더하면 되겠지, 그치? 그럼 160 이렇게 되겠죠? 그럼 이 160은 어디 들어가? 여기 들어가지. 90에서 180 사이에 들어가니까 얘는 제 2사분면의 각이다 이렇게 됩니다. 이해돼? 자, 음수일 땐 조금 조심하세요. 자, 이게 지금 나머지가 마이너스 200도이기 때문에 이거를 하나 더 늘리고 여기다가 더하기 360을 해야 이게 여기가 양수 그 양의 각이 나오게 됩니다. 이 자리 음의 각이면 안 된다 그랬어요, 위에서. 그렇죠? 자, 양의 각이 되게 하기 위해서 거꾸로 한 바퀴 더 돌리는 겁니다. 괜찮죠? 이렇게. 그래서 2번은 2사분면 각이었고요. 자, 3번은 360도 곱하기 n 더하기 270 고맙다, 그죠? 얘 만들었네. 그리고 270도가 어디 들어가? 270하고 360 사이에 들어가죠. 그럼 얘는 제 4사분면의 각이다 이렇게 할 수 있겠지, 그치? 괜찮죠? 네. 이렇게 표현하는 게 뭐다? 일반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일반각은 이렇게 배워봤고, 자, 이제 두 번째 우리가 호도각을 배울 건데요. 자, 이게 호도법을 배울 건데 호도법이 뭐냐? 자, 호도법이 뭐냐면 각도를 나타내는 방법으로서 60분법. 이 60분법이 뭐냐? 지금 우리가 나타내는 거. 그렇죠? 뭐 30도, 90도 이렇게 되는 거 있죠. 자, 이게 60분법입니다. 60분법하고 호도법이 있어요. 오늘 배울 호도법이 있는데 60분법은 우리가 흔히 실생활에서 사용하는 각의 크기를 나타내는 방법. 그래서 원의 둘레를 360등분 해가지고 각 코에 대한 중심각의 크기를 1도로 해서 1도의 60분의 1을 1분, 1분의 60분의 1을 1초 이렇게 각의 크기로 나타내는 방법이 60분법입니다. 근데 우리가 뭐 분이나 초는 일반적으로 쓰지 않죠. 이게 다 도를 쓰고 끝나지, 그렇지? 이건 약간 더 이렇게 자세하게 각도가 필요한
분야에서 쓰는 거고요. 학교에서는 우리가 여기까지 배웠습니다. 그죠? 60분법이 일반적인 지금까지 배웠던 일반적인 각도 표현법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요. 자, 그런데 호도법이라는 건 뭐냐면 아까 전에 그 둘레 그 60분법은 원의 둘레를 60등분 360등분한 거였잖아요. 자, 호도법은 부채꼴로 정의가 되고요. 부채꼴의 반지름의 길이 r과 호의 길이 l의 b로 나타내는 중심각의 크기를 호도법이라고 합니다. 자, 이게 호도법을 사용하는 이유를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자, 우리가 지금 이거 단원의 제목이 뭐냐면 삼각함수입니다. 자, 함수가 정의되기 위해서는 집합이 두 개 필요하고요. 집합이 두 개 필요해. 왜? 정의역하고 공역이 필요하거든요. 자, 그런데 이 정의역에 들어가는 얘네들이 실수여야 되고 공역에 들어가는 얘도 실수여야 돼. 자, 그런데 뭐 30도 이런 건 실수가 아닙니다. 각도가.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 이 30도를 실수로 바꿔줘야 되거든요. 이 바꾸는 방식이 이제 호도법인 거야. 자, 그러니까 호도법을 갑자기 왜 배우냐 이렇게 얘기를 하면, 자, 우리가 그 함수를 정의하려면 실수에서 실수로 대응이 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60분법은 실수가 아닙니다. 이건 각이 벌어진 정도를 얘기하는 거니까, 그럼 이 벌어진 정도가 아니라 이 각도를 60분법으로 나타낸 각도를 실수 표현법으로 바꿔줘야 돼요. 그래서 그 표현법이 그 호도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게 배우는 이유야 그냥. 알겠죠? 중요하지 않아. 잘 그냥 바꿀 줄만 알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한다? 60분법을 호도법으로 바꿀 건데, 자, 그때 이 각도 그 호도법의 중심각의 크기는 어떻게 계산을 하냐면 반지름의 길이분의 호의 길이, 자, r분의 l 이렇게 나타냅니다. 이게 호도법이에요. 자, 반지름이 r이고 호의 길이가 l일 때 그때 이 각 세타는 r분의 l이다 이렇게 쓰는 게 호도법입니다. 그리고 호도법의 단위는 라디안입니다. 라디안. 그렇죠? 그래서 1라디안은 반지름의 길이와 호의 길이가 같은 부채꼴의 중심각의 크기. 그렇죠? 자, 그럼 이렇게 나타내면 뭐가 좋으냐라고 하면, 자, 원의 그 크기에 관계없이 항상 일정하게 표현이 됩니다. 일정하게 표현이 되고요. 그래서 오른쪽 그림과 같이 호의 길이랑 반지름의 길이가 둘 다 r로 같으면 이게 r이고 이것도 r인 거야. 그럼 r분의 r이니까 어떻게 돼? 1이게 되겠죠. 이게 1 이렇게 될 건데, 자, 중학교 때 우리가 그 호의 길이가 중심각에 정비례한다는 걸 배웠어요. 자, 얘가 반지름이 r일 때 호의 길이가 r이고 이 원의 둘레는 어떻게 되죠? 원의 둘레는 2파이 r이겠지. 반지름 r이니까. 자, 그럼 호의 길이가 r일 때 중심각이 알파인데 원주가 2파이 r일 때 중심각이 360도죠. 그치? 자, 호의 길이는 중심각에 정비례한다. 이거 이용한 겁니다. 자, 이 부채꼴의 반지름 그 호의 길이가 r일 때 중심각이 알파고 원주 전체 중심각은 360도다. 이렇게 됐지. 그치? 그래서 내항의 곱과 외항의 곱 같다 하면 얘는 어떻게 돼? 그 알파 곱하기 2파이 r은 360도 곱하기 r 이렇게 되거든요. 그럼 양변을 r로 나누면 얘가 없어지고, 자, 여기서 알파는 어떻게 돼? 2파이로 곱하면 2파이분의 360 이렇게 되고요. 자, 요걸 약분해주면 약분하면 얘는 파이분의 180이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렇지? 파이분의 180. 자, 요거 외우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호도법으로 나타냈을 때 이 각의 크기는 어떻게 된다? 중심각의 크기, 호에 대한 중심각 크기 알파는 반지름의 길이 r에 관계없이 파이분의 360도로 항상 일정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일정한 각의 크기 알파가 바로 1라디안이다 이렇게 된 겁니다. 그치? 그래서 1라디안은 어떻게 된다? 1라디안에다가 그래서 이게 그 일반각하고 라디안 사이의 관계를 호도법 사이의 관계를 얘기한 거예요. 호도법 사이의 관계를 얘기한 거고요. 계산법은 생각보다 간단해. 알겠죠? 일단 설명을 쭉 들어보세요. 자, 그래서 세타가 r분의 l인데 그 각도가 반지름의 길이분의 호의 길인데 이 반지름이 1이야. 반지름이 1이고 1이 되면 그 각도가 뭐가 돼? 호의 길이가 되죠. 반지름이 1일 때.
그래서 반지름의 길이가 1인 부채꼴에서 중심각의 크기는 호도법의 크기랑 같게 되죠. 그래서 결국 그러면 이게 호의 길이는 길이거든요. 실수란 말이야. 그래서 길이가 각도가 되는 거야. 오케이? 자, 길이가 아닌 라디안이에요. 그죠? 각도가. 근데 라디안은 일반적으로 또 생략하거든요. 그래서 그냥 말 그대로 실수처럼 사용을 합니다. 자, 왜 아까 얘기했죠? 실수로 정의하기 위해서 지금 하고 있는 거니까. 자, 그래서 이제 중요한 결론. 반지름의 길이가 1인 반원의 호의 길이는 파이니까 반원의 중심각의 크기가 호도법이라고 하면 파이 라디안이 된다 이렇게 됐죠. 그죠? 그래서 요걸 외우시면 돼요. 자, 180도가 파이 라디안입니다. 자, 그럼 1도는요? 1 라디안은요? 그러면 파이로 나누는 거니까 파이분의 180이다 이렇게 됩니다. 1 라디안은 라디안 RAD 이렇게 쓰거든요. 자, 일반적으로 안 써요 그냥. 그래서 이게 파이 쓰면 이게 그 각도를 나타내는 건데 조금 적응을 해주셔야 돼요. 알겠죠? 자, 파이는 180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알겠죠? 핵심은 이거야. 자, 이게 기본 단위가 되는 겁니다. 기본 단위. 자, 이걸 가지고 각도를 바꿀 거니까 기본 단위 외워주시고요. 그러니까 이게 기본 단위라는 게 뭐냐면 1kg은 1000g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이 g이랑 kg 사이에 이 기본 단위를 알고 있으면 kg에서 g으로 또는 g에서 kg으로 단위를 다 바꿔줄 수가 있죠. 그런 것처럼 각도를 60분법으로 된 걸 호도법으로 바꿀 때는 기본 단위가 180도가 파이다 이렇게 외우고 계시면 됩니다. 그리고 사용하는 방법은 다시 알려줄게요. 문제 풀면서. 오케이. 자, 그래서 이제 요거 외우시면 되는 거예요. 1 라디안은 파이분의 180이고 1도는 180분의 파이다. 이 둘 다 외울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이게 파이 라디안이 180도잖아. 그쵸? 자, 그럼 여기를 1로 만들면 이게 파이로 나눈 거잖아요. 나누기 파이 했으니까 여기도 나누기 파이를 하면 돼요. 그럼 얘가 파이분의 180이다. 이게 나오는 거니까 이게 지금 얘지. 그치? 자, 근데 이번에 여기가 1도로 만들었다고 해보자. 그럼 이게 지금 180으로 나눈 거잖아. 그래서 180도로. 그럼 여기도 180도로 나누겠지, 그지? 그럼 180분의 파이다 이렇게 되는 거니까 이게 얘죠, 그죠? 그러니까 이거 두 개를 외울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이것만 외우면 된다 이거지. 자, 가운데 거만 외우면 위에 거랑 아래 게 만들어지니까. 이렇게. 자, 공식을 3개를 외워야 되는 게 내용을 3개를 외워야 되는 게 아니고 이거 하나를 외워가지고 요 밑에 거랑 위에 게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이해하면 외울 필요 없죠. 그치? 필요 없어. 그쵸? 무작정 많이 외우는 게 좋은 건 아니에요.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자, 그런데 이제 좀 빠르게 할 필요는 있으니까 요거는 좀 기억을 해주세요. 예를 들어 60분법을 호도법으로 바꾸고 싶어. 60분법을 호도법으로 바꾸고 싶어. 그러면 1도가 그 180분의 파이 라디안이니까, 그렇죠? 그럼 60분법 각도에다가 뭘 곱하면 된다? 180분의 파이를 곱하면 된다. 이렇게 기억을 하고, 자, 반대로 라디안을 60분법으로 바꿀 때도 있어요. 그렇죠? 라디안을. 그렇죠? 그치? 그러면 라디안 값에다가는 파이분의 180을 곱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됩니다. 오케이? 요거는 이제 하다 보면 알게 될 거야. 그 아까 선생님이 얘기한 대로 파이가 180이다 이걸 이용을 하면 그 파이 라디안이 180도다 요거 이해하면 이게 당연한 거긴 하거든요. 이 두 개가. 자, 그런데 아무래도 이제 그냥 기계적으로 빨리 해야 될 필요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그때를 위해서 좀 외워놓는 것도 괜찮습니다. 이 두 개는. 자, 각도에다가 180 곱하기 파이를 하면 60분법으로 그 호도법으로 바뀌고요. 그러니까 라디안 값으로 바뀌고 라디안 값에다가 파이분의 180 곱하면 60분법으로 바뀝니다. 알겠죠? 오케이.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요거 그 예제 38번 볼게요. 다음 빈칸을 채워라 이렇게 했죠. 자, 그럼 호도에서 이쪽으로 바꿀 때는 라디안에서 바꿀 때 어떻게 한다? 여기다가 뭐 곱한다고? 파이분의 180 곱한다고. 그렇지? 자, 그럼 이게 없어지고 이렇게 되니까 이게 30이죠. 그렇죠? 이건 30도 이렇게 하면 되는 거고. 자, 이렇게 올 때는 어떻게 돼? 이렇게 올 때는 여기다가 뭘 곱해? 여기다가 180분의 파이를 곱하는 거 이렇게. 60분법에다가는 그러면 이렇게 약분돼서
4분의 파이 이렇게 돼 있죠, 그렇죠? 4분의 파이 괜찮아? 자, 어떻게 한다? 위에서 아래로 바꿀 때는 곱하기 180분의 파이 해주면 되고요. 밑에서 위로 바꿀 때는 곱하기 파이분의 180 이렇게 하면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다가 곱하기 180분의 파이 이렇게 해주면 얘는 3분의 파이 이렇게 되고요. 자, 여기다가 180분의 파이 곱하면 2분의 파이 이렇게 되지, 그치? 자, 여기 얘는 반대로 갈 때는 지금 3분의 2 파이인데 곱하기 파이분의 180 이렇게 될 거니까 다 산수죠, 산수. 그래서 60, 얘는 120도 이렇게 될 거고, 자 135도에다가는 180분의 파이를 곱하면 되는 거니까 약분 어떻게 돼? 얘가 45로 3 되고 4 되겠네, 그렇죠? 얘는 4분의 3 파이 이렇게 됐다, 그렇죠? 자, 이렇게 올라갈 때 어떻게 한다? 6분의 5 파이 곱하기 파이분의 180 약분하고 30이니까 150도, 그렇죠? 파이는 여기 180도 이렇게. 자, 그러니까 이거 좀 몇 번만 연습하면 지금 파이분의 180 곱해야 되는지 180분의 파이 곱해야 되는지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알겠죠? 자, 밑에 것도 연습해 보시고요. 자, 이렇게 해서 그러면 호도법으로 나타낸 각도 어떻게 돼? 그 일반각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겠죠. 그치? 그래서 시초선 OX에 대해서 동경 OP가 나타내는 한각을 알파라고 했을 때 우리가 동경의 일반각은 360도 곱하기 n 알파, n 플러스 알파 이렇게 쓰죠, 그렇죠? n은 정수 이렇게 쓰기로 했는데, 자 아까 위에서 뭐라 그랬어? 이걸 만약에 라디안으로 표현한다고 하면 180도가 파이 라디안이니까 얘를 뭘로 바꾸면 돼? 2파이 이렇게 하면 되죠, 그렇죠? 2파이. 그다음 요 각도를 일반각 세타로 바꾸면 되니까, 그래서 얘는 어떻게 된다? 2파이 n 플러스 알파 이렇게 쓰게 됩니다. 자, 우리가 그 삼각함수 쪽에선 전부 다 그 라디안으로 표현을 할 거기 때문에 그 호도법으로 표현하는 거에 익숙해지셔야 돼요. 알겠죠? 그리고 아까 앞에서 했던 30도, 45도, 60도, 90도, 135도, 150도, 180도 얘네들은 호도각이랑 그 60분법을 바꾸는 걸 그때그때 할 수가 하는 건 너무 번거롭거든. 엄청 많이 해야 돼서. 그러니까 이건 외우면 좋아. 얘는 6분의 파이, 얘는 4분의 파이, 얘는 3분의 파이, 얘는 2분의 파이, 3분의 4, 3분의 4 파이. 그다음 얘는 몇이냐? 3, 몇이냐? 그 3분의 5, 6분의 5 파이, 그쵸? 얘는 파이 이렇게 외워서 바로바로 즉각적으로 바꿀 수 있게 구구단처럼 외워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야 본인이 그 공부할 때 삼각함수 계산할 때 이 호도각이랑 이 일반 그 60분법 바꾸다가 친구들이 좀 많이 시간을 뺏기고 힘들어하거든. 기계적으로 외워도 돼요, 알겠죠? 개념을 이해했으니까 그냥 구구단처럼 외워가지고 바로바로 바꿀 수 있게 연습하고요. 한 연습장에다가 5번에서 한 10번 정도 쓰면 다 외워집니다. 알겠죠? 그리고 스스로 테스트 하시고 해주시면 돼요. 됐죠? 자, 그러면 얘를 일반각으로 표현해봐라. 그죠? 이렇게 일반각으로 표현해봐라 이렇게 돼 있지. 자 여기서 300 위에 거 예를 먼저 한번 해볼까? 자 300도를 그 일반각 크기를 호도법으로 나타내봐라 이렇게 했어요. 그럼 이 300도를 일단 호도법으로 고치는 거야. 그럼 300도에다 180분의 파이를 곱하겠죠. 그럼 얘는 3분의 5파이가 되고요. 자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냐면 대분수로 고칩니다. 대분수로 고치는 게 아니라 이게 2파이보다 작지 얘가. 그럼 이건 360도보다 작은 각이니까 2파이 플러스 3분의 5파이 그냥 이렇게 써주시면 되고요. 얘도 마찬가지야. 요거 4분의 3파이면 아까 요거 135도였죠. 그럼 얘는 2n파이 플러스 4분의 3파이다 이렇게. 얘는 정수 이렇게 써주시면 된 거고요. 자 얘는 대분수로 고쳐보면 어떻게 돼? 대분수로 고치면 2와 3분의 1파이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럼 요건 2파이가 한번 있으니까 얘는 2파이 곱하기 n 2파이 n 2n 파이 이렇게 할까? 그렇지?
자, 2n 파이 한 다음에 요거는 그냥 없다 생각해도 돼요. 한 바퀴 돈 거니까. 여기 n에 들어가 있고 플러스 3분의 파이다 이렇게 쓰면 되는. 이렇게 쓰면 얘를 일반각으로 표현을 한 거고. 자, 얘는 음수각이잖아요. 그럼 여기다가 2파이 더합니다. 일단 2파이를 더하면 얘는 6분의 12파이니까 6분의 7파이 이렇게 되겠지, 그치? 그럼 얘는 2n 파이 플러스 6분의 7파이. 얘는 정수 이렇게 쓰시면 되는 거예요. 알겠죠?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면 되겠다. 자, 처음엔 좀 어색하고 좀 잘 익숙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근데 얘 연습하시면 우리 그 문제 연습 교재에서 연습하시면 충분히 연습이 될 거고요. 혹시 뭐 일반각도 그렇고 호도각도 잘 이해가 안 되면 수업 시간에 선생님한테 다시 질문을 해주세요. 그렇죠? 선생님이 하나씩 다시 설명해 줄게요. 그렇죠? 자, 그런데 이 호도각을 정의를 하다 보니까 부채꼴의 호의 길이랑 넓이 구하는 공식이 이게 이걸 구하려고 했던 건 아닌데요. 만들려고 했던 건 아닌데 만들어졌어. 이게. 그래서 여기서 문제 잘 나옵니다. 알겠죠? 이것도 잘 나와. 자, 얘를 만들려고 했다기보다는 호도각을 정의하다 보니까 얘를 찾게 된 거야. 알겠죠? 그런 적 있잖아요. 내가 뭐 딴짓 하다가 뭐 더 좋은 어떤 걸 찾은 거예요. 자, 그래서 호도법을 이용하면 부채꼴의 호의 길이랑 넓이를 되게 쉽게 구할 수 있어요. 그래서 반지름의 길이가 r이고 중심각의 크기가 세타. 이거 라디안 값입니다. 60분법이 아니라. 그때 부채꼴의 호의 길이를 L이라고 하면 호의 길이는 중심각의 크기에 정비례하니까 그래서 어떻게 돼? 호의 길이 L에 대한 요거 라디안 값. 그렇죠? 그 L 대 세타는 요거 원주 2파이 R일 때 360도. 그러니까 2파이 이렇게 되죠. 호도각으로. 이것도 호도각이었으니까. 그럼 이걸 내향의 곡과 외향의 곡 같다 이렇게 얘기하면 L 곱하기 2파이는 세타 곱하기 2파이 R이죠. 여기서 2파이 2파이 이렇게 없애면 L은 R 세타다. 이런 간단한 공식이 만들어집니다. 요 반지름하고 요 호도각을 곱하면 호의 길이가 바로 나와. 그렇죠? 호의 길이가 바로 나와. 그래서 호의 길이는 반지름 곱하기 그 중심각. 그렇죠? 반지름 곱하기 중심각이다. 이렇게 되는데 그때 중요한 건 뭐예요? 중심각은 60분법이 아니라 라디안 값입니다. 라디안 값. 알겠죠? 라디안 값이고. 자, 마찬가지로 그 부채꼴의 넓이는 중심각의 정비례하거든요. 자, 그럼 이 부채꼴의 넓이 S일 때 그 호도각 세타고 이 전체 넓이는 파이 R 제곱이죠. 그때 중심각 2파이 이렇게 되겠지, 그지? 그럼 내향의 곡과 외향의 곡 같다 하면 S 곱하기 2파이는 세타 곱하기 파이 R 제곱 이렇게 되거든요. 자, 그럼 여기서 파이 없애고 그 S는 어떻게 돼? 2 넘기면 2분의 1 2분의 1 R 제곱 세타 이렇게 돼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 뭐라 그랬어? R 세타가 L이었기 때문에 얘는 2분의 1 얘는 R 곱하기 R 세타 이렇게 할 수 있죠. 여기 L이니까 2분의 1 R L이다 이렇게. 그래서 이 공식도 나오게 됩니다. 요 그 2분의 1 곱하기 이거의 제곱 곱하기 요거 호도각 곱해도 되고 2분의 1 곱하기 R 곱하기 L 이렇게 해도 되는 거야. 자, 이 두 개 공식은 외우셔야 되고요. 이게 만들어진 원리를 설명했는데 중요하지 않아요. 알겠죠? 결과를 외우시면 됩니다. 알겠죠? 자, 호의 길이는 어떻게 구한다? 중심각하고 반지름 곱하면 된다. 자, 여기서 얘기하는 중심각은 이제부터 호도각입니다. 그렇죠? 중심각하고 반지름 곱하면 되고 넓이는 어떻게 된다? 2분의 1 곱하기 R 곱하기 L이다. 그렇죠? 반지름 곱하기 호의 길이다.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렇죠? 2분의 1 RL. 괜찮죠? 자, 그래서 선생님도 계속 얘기하지만 부채꼴의 중심각 크기 세타는 이게 호도각이에요. 호도각. 이거 60분법으로 하면 절대 안 돼요. 알겠죠? 그래서 이제부터 고등과정을 공부할 때는 중심각이 60분법으로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무조건 호도법으로 고쳐야 돼. 그렇죠? 그래야 이게 계산이 맞게 돼요. 알겠죠? 꼭 지켜주시고. 자, 그래서 여기 한번 문제 풀어볼게. 반지름의 길이가 2고 중심각의 크기가 3분의 4파인 호의 길이랑 넓이를 구해야겠죠. 자, 호의 길이 L은 어떻게 된다고? 반지름 곱하기 중심각 이렇게 되니까 2분의 파이다. 끝이에요.
자, 부채꼴의 넓이는 어떻게 돼? 2분의 1 곱하기 반지름 곱하기 L 여기 구했잖아. 자, 2분의 파이 이렇게. 그래서 F하면 얘도 2분의 파이 이렇게 되네, 그죠? 괜찮아? 이렇게 해도 되고 아니면 얘 어떻게 구할 수도 있어요. 2분의 1 곱하기 R 제곱 반지름 곱하기 반지름 곱하기 세타 4분의 파이 이렇게 해도 돼요. 그럼 역시 답은 똑같이 나오겠지, 그지? 이렇게. 괜찮죠? 이거 엄청 쉬워요. 이쪽 그냥 잘 외우기만 하면 돼. 뭐 일반각도 그렇고 그 호도각이랑 60분법 바꾸는 것도 외우시면 돼요. 그냥 알겠죠? 선생님이 설명을 길게 했는데 그냥 외우란 얘기야. 이해했지? 네, 외우시면 돼요. 알겠죠? 뭐 이해 그 선생님이 설명한 과정을 다 외울 필요는 없고요. 결과를 그 이해를 했다면 결과를 받아들이면 끝나는 과정 그 끝나는 부분입니다. 여기는 그렇죠? 친구들이 뭐 설명해야 되는 건 아니니까 아 각을 나타내는 방법이 호도법도 있고 그리고 우리가 얘기했던 일반 그 이게 뭐 30도 40도 이런 게 아니라 이게 한 바퀴 돌아서 올 수도 있고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 수도 있고 시계 방향으로도 돌 수도 있다. 그래서 일반각 표현법, 호도법. 그다음 그걸 만드는 중간에 그 부채꼴의 호의 길이랑 넓이를 구하는 공식을 얻어 걸렸어요. 그것까지 같이 외우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2번도 해볼게. 둘레의 길이가 18이고 중심 넓이가 20인 반지름이랑 호의 길이를 구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그 부채꼴인데 이게 조심해야 돼. 이게 둘레라고 했을 때 이게 부채꼴이 이렇게 생겼잖아요. 그럼 여기가 반지름이 R이고 여기를 L이라고 해봅시다. 그럼 여기도 R이에요. R. 자, 그럼 이 둘레라는 건 뭐냐면 이거 더하기 이거야. 그럼 2R 더하기 L이 지금 18이다 이렇게 된 겁니다. 오케이? 자, 이 넓이는 어떻게 구했겠어? 자, 2분의 1 RL이었겠죠? 이게 20이다 이렇게 된 거야. 오케이? 자, 그럼 여기서 RL은 어떻게 돼? 40이죠. 양변에 곱해가지고. 자, 그럼 여기서 어떻게 돼? 얘를 이제 L에 대해 풀어. 자, L은 어떻게 돼? 18 마이너스 2R 이렇게 되겠죠. 자, 요거를 여기다가 집어넣습니다. 여기다가 자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 이쪽에다 쓸게. R 곱하기 18 마이너스 2R은 40이다 이렇게 돼서 2차 방정식이 나오죠. 자, 이렇게 곱하면 마이너스 2R 제곱 플러스 18R 마이너스 40은 0 이렇게 되지. 자, 마이너스 2로 나누면 R 제곱 마이너스 9R 플러스 20은 0 이렇게 되지, 그렇지? 5, 4, 20 이렇게 되겠네, 그렇죠? 그럼 R은 5 또는 R은 4 이렇게 되지, 그치? 그쵸? R은 4. 그래서 R이 4면 그때 그 R이 4면 그때 뭐라 그랬냐? 그쵸? 그 4면 그때 세타는 여기서 L이 18 마이너스 2R이었거든요. 그럼 여기다가 5 집어넣으면 R은 8이고요. 그쵸? 그냥 그 연립 2차 방정식이 된 겁니다. 자, 이거 때 세타는 어떻게 돼? 이따 4 넣으면 10 이렇게 되겠지, 그치? R이 4일 때, 그쵸?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네, 중심각도 구하라고 했나요? 중심각도 구하라고 했구나. 자, 그럼 여기서 L은 R 세타니까 그래서 세타는 R분의 L이죠, 그쵸? 그치? 그럼 이때 이거 지금 L을 구한 거야, 미안해. 그쵸? L을 구한 거구나. L이 구해진 거고, 그럼 이때 세타는 어떻게 돼? 이것분의 이거니까 5분의 8. 이때 세타는 4분의 10이니까 2분의 5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 두 식을 세워서 1차식을 2차식에다 이렇게 대입해가지고 연립 2차 방정식을 푸시면 되는 거예요. 네, 어렵지 않죠? 자, 공식을 외우시면 되고,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었다고 하면 그 수업 시간에 선생님한테 개별적으로 질문해 주시면 선생님이 다시 잘 설명해 줄게요. 자, 오늘 삼각함수 첫 시간 시작해 봤고요. 삼각함수를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각에 대한 그동안 우리가 알고 있던 각이 아니라 이제 고등학교 때 사용할 60분법 표현법
일반각 표현법, 그 다음에 그 60분법을 호도법 라디안으로 바꾸는 그 방법, 그리고 거기서 생긴 새로운 공식, 부채꼴의 넓이랑 부채꼴의 호의 길이 구하는 것에 대해서 한번 배워봤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